최경영의 최강 시사. 조응천의 좋은 정치. 네, 월간 조응천의 좋은 정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는 쇄신을 주문하는 정치권의 미스터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응천입니다. 예, 사전투표가 3월 4일이니까 오늘이 3월 1일 3일절인데 사흘 뒤에 하네요. 사전투표. 와, 정말. 그다음에 3월 9일이 투표일이니까 진짜 일주일.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예. 예. 뭐 사전투표 지나면 뭐 거진 마음의 결정은 다 하셨다고 봐야죠. 사전투표일 그렇죠. 이후로는. 그다음에 네.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 뭐 해외에서는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그럼요. 있고요. 네네네. 사전투표를 뭐 20-30% 한다고 치면 네. 그때는 대부분 이제 별로 이야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거진 그러니까 이번 예. 주중이 거의 막바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세나 추세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금 너무 뭐 KBS 같은 경우에 한국 리서치 의뢰한 거 39.8대 39.8이 예, 나왔으니까. 소수점까지 똑같았죠. 예. 네. 어휴, 그렇게 되면 0.1% 차면은 35,000표 80% 정도 네. 투표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야, 35,000표 0.1%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예. 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뭐 저 단단히 숫자로 저 당락이 갈라지는 수도 있겠다라고 일찍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정말 이 초박빙인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뭐 마음에는 항상 그래도 열세다라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뛰는데 예. 그래도 추세는 우리 민주당 쪽이 조금 치고 올라가는 추세가 아닌가 하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 예. 뭐 각종 여론조사 지표가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 유세를 하다 보면 예. 그 시민들이 호응해 주는 거를 느끼거든요. 주로 대구 경북 유세를 많이 가시죠. 저는 이제 고양이고. 지역하고 예. TK 있죠. 대구 경북 예. 그렇게 하는데 전주부터 예. 아무래도 호응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지난주부터 예. 좋아진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연설을 하다 보면은 그냥 쑥쑥 그냥 지나가셨는데 요즘은 그래도 지나가다 말고 서가지고 듣고 듣기도 하시고 또 차창 열고 이렇게 뭐 응원? 엄지척도 좀 해주시고 예 그런 빈도가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잘한 겁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실언이나 실수를 많이 한 겁니까? 뭐 다 복합적이겠는데 복합적이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 정치란 것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별로 생각을 별로 안 하시고 그냥 정권 교체 이거 뭐 한번 요번에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 하시다가 요번에 정치 교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고 우리 당 또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이렇게 다 같이 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당제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내가 어떻게 잘하기보다는 남이 못하게 함으로써 그 반사이익으로 충분히 집권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남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일종의 비토크라시. 예. 그 시스템으로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정말 정치가 좀 싫다. 신물난다. 정치의 효용성에 대해서 많이 환멸을 느끼시던 분들이 그래도 연동형 비례제로 다당제가 되면은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저쪽 당이 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나까지 잘해야 되니까 서로 이제 더 잘하기 경쟁으로 가게 되면 예. 정치가 그래도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뷰티 콘테스트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지 않을까. 제가 저번에 우리 최강시사에 나와가지고 예. 덴마크의 정치 미니 시리즈 보르데닌을 예. 보면서 맞아요. 예, 상당히 감동을 받고
참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정말 제가 꿈꾸는 정치 시스템도 그런 겁니다. 예. 정말 사표 없이 딱 각 정파가 얻은 표수대로 예, 의석을 얻고 그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서로 간에 합의하는. 그렇죠. 예. 계속 합의하고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하면서 또 국민의 의사가 뭔지를 계속 확인하고 이 선순환 구조로 가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은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는 5년 집권 기간에 뭐 하다가 선거 열을 앞두고 정치 교체 이야기를 하느냐. 정치 개혁안 당론으로 채택한 게 어떤 프레임 전환을 위한 정치 쇼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그 전부터 비례위성정당 만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내에서 반대를 해왔고요. 지방행정을 하면서 물론 중앙 여의도 정치에 큰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표 없는 국민의 의사가 오롯이 그대로 투영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의사는 계속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도지사일 때와 또 대선 후보일 때의 정치적 위상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 내에서 그런 자신의 진정성을 계속 얘기하고 또 설파하고 하면은 그 투과는 훨씬 더 빨리 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또 김종인 전 위원장님하고 저번에 한번 만났을 때 예. 이런 대화가 많이 있었던가 봐요. 아. 네네. 그래서 예. 거기서 아마 큰 결심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 예, 김종인 전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그래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 당내에서 이제 이걸 공론화하기 시작하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진짜 필요하다. 이건 뭐 대선 승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저께 대구에서 유세할 때도 이재명이 대선에 승리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 교체다. 뭐 그런 얘기까지도 어제 하더라고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대선 전에 합류할 가능성이나 또는 대선 후에 어떤 통합 정부를 추진하는 어떤 통합 추진 위원장이나 인수위원장을 맡을 가능성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전까지 상대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셨던 분이고 예. 또 우리나라 그래도 저 여의도 정치계에서 그래도 족적을 쭉 남기신 분인데 저쪽 당에 계시다가 또 그 좀 여의치 않다고 해가지고 선거 기간 중에 선거 기간 중에 또 이쪽에 그렇죠. 오셔서 예. 무슨 프로야구 감독도 아니고 그거는 그렇죠. 예. 김종인 롯데 감독하다가 삼성 감독하다가 뭐 이런. 이거 뭐 기능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김종인 전 위원장님에 대한 그건 예우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선 전에는 네네. 예. 그 뭐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뭐 물어보면은 내가 뭐 자문은 하겠지만은 예. 캠프 가지고 내가 참여하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몇 번 말씀하신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대선 후에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것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예. 합니다만 지금 국민 통합이라든가 예. 정치 교체 뭐 지금 이쪽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화두를 김종인 대표가 우리 이재명 후보한테 또 던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의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한밤중에 진정성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뭐 얼마든지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든 갈등과 모순 이걸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흔쾌히
동참하시지 않겠나 하는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이라 미묘하긴 하지만 윤여준 전 장관이랄지 법륜스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뭐 어떤 네. 성명서를 낼까 그런 준비도 있다 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87년 체제 예. 지금 적대적 공생관계 이 양당제로는 저도 지금 6년을 국회의원을 국회. 해봤습니다만 예. 이거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네, 겨우 할 수 있는 게 그 양당 간에 이견 없는 거. 예. 그러면 뭐 저 뭡니까 어려운 한자어 바꾸는 뭐 그런 법률안 일본어 예. 그런 거 예. 뭐 국어 이런 거를 또랑으로 바꾸고 이런 예. 거밖에 못 해요. 기술적인 것밖에 못한다. 네, 네. 예. 네. 근데 현재 정치 세력한테 그 주는 메시지는 결국은 이제 안철수, 심상정 또는 뭐 김동연 같이 하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같이 하자라기보다는 예. 이거는 선거를 전제로 자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예. 이 대선이라는 이 장이 그동안에 역대급 비호감 뭐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우리 국민들께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예. 지금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의 갈등과 모순이 한 번 다 분출이 되고 그게 어떻게 용광로처럼 녹아가지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그게 없이 계속 뭐 도토리가 다람쥐가 도토리 꺼내 먹듯이 계속 요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뭐 녹취록 요것도 있다 뭐 매출 전폐 요것도 있다 이렇게 하나씩 그냥 꺼내가지고 상대방 흠잡기에 바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대선을 거치면서 남는 건 뭐 있겠습니까? 저 사람 대통령 됐지만 저 사람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 뭐 요번에 떨어지는 사람 저 사람 저 도덕적으로 저렇지 않았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뭐 이런 거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큰 담론을 가지고 그래도 한번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고 제 정치 세력이 선거의 당락을 떠나서 화두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대선을 계기로 우리 선거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순기능을 하는 거 아니냐. 다만 예. 민주당이 얼마나 호응을 할까 그게 이제 또 중요한데 심상정이나 안철수 쪽이.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그러면 당신네들 예. 먼저 뭐 당신이 하면 될 거 아니냐. 당론으로 결정하고. 당론을 결정하고 예. 좀 해라. 추진해라. 그래서 그대로 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오랜 소신이었고 또 지금 우리 당 안에서도 양당 정치로는 힘들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의원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건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예. 이렇게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예, 또 저 또한 당내에서 예. 계속 그렇게 큰 소리를 내겠습니다. 조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속셈과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다당제라는 게 명분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이게 대선의 순기능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 단일화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난 주말에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랬었는데 네. 지금 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무산됐는데 지금 서로 책임 떠넘기게 하는 그런 수순이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예. 저는 뭐 그전부터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단일화는 힘들다. 더 이상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걸 가지고 그래도 미래를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더군다나 몸집이 좀 작은 국민의당 쪽에서는 굉장히
그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태규 의원 같으면 뭐 선의로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이 잘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든가 악의로 뭐 조서가 꾸며진 것 같다든가 굉장히 그 좀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죠. 결국은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단일화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다. 우리가 오만했던 게 아니다. 근데 저렇게 말도 안 되게 국민의당에서 이러니 뭐 저희들 뭐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표로 단일화 시켜주십시오. 라고 지지층들에게 호소하고 결집. 그거를 호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때 저 영주 뭐 이런 쪽으로 유세를 하기로 한 걸 다 취소하고 갑자기 그렇죠. 기자회견 잡았다길래 저는 또 뭐 저 여론조사 받겠다 그런 거 정도 나오나 했는데 이게 취소 안 됐다는 걸로 해서 저거 왜 하지? 그런 시각도 있었어요. 맞아요. 아니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을 건데 저걸 왜 하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저거는 지지층 결집 외에는 저런 액션은 할 이유가 없다. 할 이유가 없다. 저는 보십니다. 남은 선거 기간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일주일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주력해야 될 게 뭘까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결국 뭐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고 뭐 모든 캠프가 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수하지 않고 오만한 모습 보이지 않는 거. 오만한 모습 보이면 반드시 국민들께서는 그거 기가 막히게 눈치채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 주시거든요. 그리고 각 후보는 이제는 대통령다움을 보여주시는 것. 대통령 저 정도면 되겠다. 그래도 대통령이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대통령다움을 보여주시는 것.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은 과연 전쟁이 저 날까? 설마 푸틴이 뭐 그렇게 생각들을 또 좀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검정 코뿔소지 검정 코끼리일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생각지 않았던 큰 이슈들이 그 사이에 또 터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기민하게 잘 대응해서 앞으로 이 급변하는 또 위기 상황에 저 대통령으로서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것. 뭐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실험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정치적 안정이 중요한데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하나 정치 보복은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뉘앙스가 은밀하게 정치 보복하겠다는 걸로 들리기도 해요. 이거 풀텍스트를 제가 한번 봤어요. 또 유튜브로도 보고. 그거 보면은 정치 보복을 하고 싶어도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라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적 보복을 하나 공언하나 공언하나 그러니까 윤 후보에 대해서 얼척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그걸 얘기를 하고 싶더라도 아니 그걸 어떻게 먼저 그렇게 해.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나중에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도대체 국민을 대체 뭘로 보는 거냐. 그게 뒤에 다 따라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이런데 대통령 되면 오죽하겠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딱 따가지고 지금 앞뒤 잘라서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 악마의 편집이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풀 텍스트를 한번 좀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정치 보복이라고 이슈가 이제 이미 몇 주 전에 돼가지고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격한 반응을 한번 냈었고 한 데 대해서 이 소위 물타기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장기술 쓰는 거. 장기술이다? 이거 장기술이죠. 선거 직전에 이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을 그렇게
좀 가볍게 보면 안 되고요. 이건 정말 방귀 낀 놈이 썩내는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유튜브 통해서 최강시사 시청하시는 분들께 사과 말씀드리는 게요. 원인 불명의 기술적 문제로 화면 끊김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